백엔드 개발자의 필수 과목 쉘 스크립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배시 스크립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입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이제 쉘 스크립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실습부터 해가지고 실습을 5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실습 다음에 어레이, 포루프, 와일루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에서도 그다지 많이 사용이 되진 않거든요.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if문이라서, 여러분들도 뭐 포문이나 루프, 와일문은 좀 프로비저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상태 체크를 할 때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을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awk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awk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 작성하는 스크립트 1번 첫 번째, 스크립트 파일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배치 스크립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에서 기본 명령어, 그다음에 VI 에디터 정도는 좀 기본적인 건 사용할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리눅스에서 생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터치가 있고요. 터치가 있고, 그 다음에 VI를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터치하고 하이 데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죠. 하이 데어라는 쉘 확장자 sh, 일반적으로는 확장자를 sh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컬에서 그냥 이제 스크립팅을 실행을 하려고 할 때는 뒤에 확장자를 sh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커맨드로 사용을 하겠다, 터치처럼 커맨드로 사용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확장자를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파일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쉘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에디팅을 할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원격 리모트 연결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VI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VI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VI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우선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이 쉘 스크립트가 어떤 쉘 하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라인, 요 첫 번째, 여기 화면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 첫 번째 라인에 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쉘을 지정해 주는 것을 쉬뱅이라고 합니다. 왜 쉬뱅이냐면은 이게 해시잖아요. 해시, 쉘 하고 느낌표 하고 b 배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배시라는 쉘을 이용해서 스크립팅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저장을 우선 하고요. 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 리눅스 배포판 버전에 따라서 배시라든지 아니면 쉘이 위치하는 곳이, 뭐 대부분의 리눅스에서는 거의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where it is,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빈 배시라는 경로에 이제 배시라는 쉘이 위치하고 있다. 요거 지금 현재 저는 맥 OS 상황이고요. 우분투도 빈 배시의 요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시 스크립팅을 할 때는 쉬뱅 경로가 빈 배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크립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에
너무 구석에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쭉 내려보면, 아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다이렉트로 쓰게 되면은 이제 다른 리눅스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요게 요 위치에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지 말고 usr bin env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배시를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첫 줄에는 쉬뱅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중심의 스크립트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콘솔에서 실행이 되는 명령어들을 쭉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것이냐, 요거를 자동화해 주는 게 스크립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명령어로 ls-la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명령어들, 터치, ls,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ps라는 명령어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여러 개를 한 방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스크립팅이기 때문에 명령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왜 띄어쓰기가 하냐면은 우리가 커맨드, 만약에 예를 들어서 ls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이렇게 한 칸 띄고 la 이렇게 주게 되면은, la라고 하는 것은 요건 옵션이잖아요. 옵션을 적어줄 때 어떻게 되죠? 한 칸을 띄워주죠. 그러니까 명령어 중심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냐 안 띄냐는 스크립팅을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배시 스크립팅을 작성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그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하이데어라는 쉘을 이제 만들었고, 쉬뱅이라는 거를 첫 번째 행에 적어줬고요. 우선 이제 에코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콘솔에다가 문자열을 표시를 해주는 애고요. 그리고 나서 ls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ls가 현재 폴더에 위치한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 중에서 이 파이프를 통과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결과 중에서 a라는 문자가 포함이 된 행만 출력해라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가서 한번 하이데어.쉘 얘 있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때는 상대 경로를 적어주든 절대 경로를 적어주든 경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어.쉘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치시면은 퍼미션 디나이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이 퍼미션은 리눅스에서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파일을 만들게 되면. ls-a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데어 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퍼미션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맨 앞에 D가 붙게 되면은 디렉토리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유저. 이게 세 자리씩 끊으시면 돼요. 세 자리.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저. 요 파일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입니다.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머지. 소유자도 아니고 파일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고 그 나머지를 나타내는 건데, 파일을 처음에 만들게 되면 RW까지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read, write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맨 끝에가 X가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X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X가 나와 있어야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X를 붙여줘야 되겠죠. 붙여주는 거 뭐 chmod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퍼미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뭐 777, 뭐 666,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거에만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에 플러스 실행 권한을 부여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u 플러스 x, 파일을 만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게끔 퍼미션을 부여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ls 이렇게 해보시면은 색깔도 좀 바뀌었죠. 하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x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때는 상대 경로든 절대 경로든 다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 돼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돼요. 그 다음에 ls 명령어에 대한 결과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퍼미션 부여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값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하이 되어 쉘을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거 내용, 글씨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모니터에서, 큰 모니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지정을 할 때는 name equal 매튜, 이렇게 매튜라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변수에 붙여 넣어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뭐 다른 것들을 쓰게 되면은 이 앞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립팅에서는 이제 그런 거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띄어쓰기 있죠. 예, 띄어쓰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수를 출력을 하려면은 이제 에코를 이용해서 문자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hi na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달러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러만 붙이시면 됩니다. 아이고, 달러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VI 에디터를 자꾸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돼요. 화면을 풀로 해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이 되어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실행 결과가 잠깐 여기 나왔다가 엔터 누르면 다시 VI로 돌아갑니다. 하이 매튜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매튜가 하이 네임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스크립트를 작성된 스크립트를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임인데 달러를 붙였는데 달러 앞에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능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괄호. 그래서 중괄호가 없으면은 요거 변수의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고, 중괄호가 있으면은 여기서 뭔가 기능을 더 확장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샵을 쓰는데, 샵을 언제 쓰냐면은 샵은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임에
콜론 바를 적어 주신 다음에 디폴트 값을 적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지금 큰 따옴표가 지금 이렇게 막 중복돼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실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그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장하고요. 회의되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 매튜 7이라고 나오죠. 이게 MATT 이게 7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매튜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매튜 한번 이렇게 없애보죠. 없애보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오후님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서브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쉘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서브 쿼리 아시죠? 서브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명령어로 선 작업을 하고 그 선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스크립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예제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봤는데, 요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우리가 현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pwd 명령어를 한번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현재 경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한 칸 올라가서 뭔가 또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cd 한 칸 올라가고 pwd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서브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괄호 안쪽에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d 하고 한 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pw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요 cd로 한 칸 올라가고 pwd 했던 거를 이렇게 괄호로 이제 묶어서 서브쉘로 실행을 한 거예요. 서브쉘로 실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cd라고 했기 때문에 폴더를 이동을 했냐? 그렇진 않아요. 괄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동작에 대한 결과만 출력을 해주지 이게 밖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d를 여기서 서브쉘에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pwd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브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서브쉘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결과 있죠. 이 실행 결과. 이 실행 결과를 데이터 변수처럼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괄호 앞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표현을 할 때 달러를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를 붙여주게 되면은 실행 결과 안쪽에 실행된 그 커맨드 명령어들이 뭔가 바깥쪽에 요 바깥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요 내부에서만 실행이 된 거를 변수로 저장하고 걔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current pass 하고 우리가 pwd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달러.
그러면 서브 쿼리가 변수에 담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담겨 있는 변수를 커런트 패스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한 거고요. 얘를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커런트 패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하이 이렇게 pwd가 변수로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브셀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 같은 거 막 뒤져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뭐 쉘 스크립트로 작성하기보다는 커맨드 라인에서 하나씩 보는 게 좋거든요. 우선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길어서. 자, 쉘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어를 자동적으로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쉘 스크립팅에서 작성했던 소스는 그대로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변수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서브 쉘로 되어 있고, 얘를 image.url이라는 변수에 담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서브 쉘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컬을 이용해서 API에서 JSON 형태의 URL을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파이프죠. 요 결과를 요 뒤에 명령어가 실행해라 라는 뜻인데, JQ라는 게 있습니다. JQ가 뭐냐면은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JQ는 JSON 파일을 쿼리, JSON 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JSON 문자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URL 있죠. 요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JSON 파일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JSON 파일을 쭉 보게 되면은 HD URL이라고 있거든요. 요 URL의 값을 JQ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져와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HD URL 이렇게 돼 있죠. HD URL.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실행을 해보고, 자, 됐고요. 에코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URL을 출력을 해보려면은 달러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달러 UR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URL, JPG URL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거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죠.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가져온 이미지를 컬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에 이제 그 URL을 호출한 게 뭐 이미지면은 그 이미지를 아웃 파일,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요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요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해보지 않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더러워지니까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간단한 스크립팅만으로도 뭐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랭귀지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직접 이거는 해보지 않겠지만은 여기 글씨가 좀 작으니까 타이핑은 할게요.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이제 diff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서브쉘인데 앞에 달러가 아니고 이렇게, 요게 그 리눅스의 리다이렉트의 그 스탠다드 인이거든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diff라는 것은 두 개의 파일, 두 개의 파일. 여기 보시면 얘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의 파일 두 개를 비교해주는 애인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쉘이 이제 강력한 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잘 쓰진 않는데 거의 쓰지 않죠. 달러 이렇게 하고요. 계산기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칸 떼야 돼요. 3 더하기 4 이렇게 7 7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계산기로 뭐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찾은 거라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쉘을 만들었어요. 쉘을 만들었으면은 이 쉘을 실행을 할 때 변수를 이 내부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쉘을 실행할 때 밖에서 지정을 해서 주고 싶은 케이스도 있죠.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요 bootron.shel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으면 요 첫 번째가 0번지. 우리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두 번째가 $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 $2가 쉘 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otron이라는 bootron.shell이라는 것을 만들고 ch 모드를 이용을 해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줄게요. bootron.shell이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이제 VI로 bootron을 수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백 넣어주고요. 빈 대시 넣어주고요. 첫 번째 변수를, 첫 번째 아규먼트죠. 첫 번째 아규먼트를 app name 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겠다. $1.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죠. $0은 뭐라고 그랬죠? $0은 쉘 그 명령어고 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파라미터는 app profile $2. 그래서 first app이라는 것을 이렇게 쉘 스크립트 안쪽에서는 app name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력된 아규먼트는 $2라고 안쪽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p name $app profile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저장하고 요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자 이제 bootron.shell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bootron.shell first local db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 여기 제가 지금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꼭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appname은 first의 프로파일러 localDB.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꿔보죠. first app인데 postgre SQL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1 $1이랑 $2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코드를 나중에 읽기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7번째. 첫 번째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스크립팅 별거 아니죠? if문과 조건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립팅은 뭐 거의 프로페셔널은 아니더라도 중급까지는 그냥 아주 쉽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if문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조건. 우선 이제 그 스크립트에서 이 exit 코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exit 코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true, false 뭐 이렇게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이 1이 true죠. 근데 이 이게 리눅스에 존재하는 코드예요. exit 코드라는 게. 요게 0일 때만 true입니다. 성공. 요거 이제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0일 때 성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false.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이제 if문 그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if문 설명할 거 뭐 없고요. 아까 전에 부트런 아까 작성했었죠. 그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한 칸 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괄호 2개 한 칸 띄셔야 돼요. 계속 제가 한 칸 띄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미콜론 붙여주시고, 세미콜론을 사용을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엔터를 치신 다음에 then을 줄바꿈해서, 그러니까 then을 입력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미콜론 넣어주고 then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얘를 지우고 then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그리고 if문이 끝나면 fi, 그러니까 if 문자 두 개를 거꾸로 한 거, 그걸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하고 여기 이제 스크립팅을 강제로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좀 이제 넣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컨디션 부분 있죠. 요 컨디션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이퀄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실행이 되겠죠. 1하고 1은 같으니까. 나가서 부트런 실행을 해보면 에코가 실행이 됐죠. 여기서 true니까 1 이퀄 두 개를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EQ 외에 요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좋겠다. EQ 외에 뭐 LT 보다 크거나 작은, 요거 HTML 하신 분들은 LT, GT, 뭐 G 또 뭐 아시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Z라는 게 있습니다. Z. 이게 널이냐, 널이면은 출력을 하게끔 작성을 해주는 거죠. 요거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요 예제를 만듭니다. LS를 보면은 이제 하이데어 여기 보시면은
hi_shell이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Z 옵션을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Z 옵션 쓰고요. hi there.shell 이라는 파일이 존재하냐 안 하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else 자 echo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null 체크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Z가 null. 그래서 이제 파일 is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파일 is,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돼 있죠.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파일을 지우고 그 다음에 to run shell을 다시 실행해보면 파일 is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empty, not null 보고 Z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F라는 옵션이 또 있죠. F. 그래서 Z 대신에 파일을 체크할 때는 F. F 넣어주고 조회 이게 바꿔야 되는데 한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네 지금 하이 대어를 우리 지웠잖아요. 네, 지웠으니까 something is wrong 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일이 지금 없는 거죠. 네, 파일이 없으니까 얘가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옵션이랑 F 옵션, 파일 체크할 때는 F 옵션 쓰시고요. 숫자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Z 옵션. 자, 그리고 제가 그 if 문에 대해서 저도 스크립팅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요런 팁이 있더라고요. 요런 팁. if문을 쓰지 않고, if를 요 앞에 if를 쓰지 않고, 그냥 요거만 쓰는 거죠. 요거만 쓰고, and와 or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if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이 뭐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 and가 뭐죠? true이고 true일 때만 실행이 되는, 앞에가 true면, and는 양쪽이 모두 다 true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rue면 이 앞에서 true면 or는 한 개만 true여도 참이니까 뒤에 게 실행이 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배시 스크립팅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기본이 거의 다인 배시 스크립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레이 루프, 와일 루프 요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실습을 한번 요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실습은 제가 코드를 이미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우리가 프로그램 그 리액트나 노드.js 진영에서 뭔가 이렇게 명령어를 딱 치면은 설치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설치 스크립트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트런 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ead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쉘 스크립트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명령어 중심이다. 스크립팅은 명령어를 여러 개를 시퀀서럴하게 실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read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명령어죠. 자, 그래서 여기서 -p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기를 기다리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노드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한 거를 res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문으로 if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강조하고 있죠. resp y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죠 지금. y가 아니면 끝내라. exit 코드. exit 코드가 0일 때만 success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fy 끝. 에코도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bootrun.shell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겠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그냥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를 입력하면은 continuing 이렇게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시 스크립팅에 대한 기본 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레이, for 루프, while 루프를 조금 간단하게, 코딩은 안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실습 나머지 4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쉬었다 오셨나요? 아직 안 쉬시는 분들은 영상 멈추시고 쉬었다 오십시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실습 과제를 이제 앞으로 이제 4개를 더 해볼 건데요. 요거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배시 스크립팅을 완전 정복하는,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어레이랑 for 루프랑 while 루프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코딩은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문법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레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or문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while문 사용하는 법, 이렇게 3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 경험상으로는 while문 정도만 썼던 것 같은데, 우선 어레이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한 칸씩 띄워서 나열해주면 배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달러를 쓸 때 중괄호 있잖아요.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기능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배열의 첫 번째 배열 인수를 가져오려면은 1 가져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찍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뱅이를 찍어 주시게 되면은 전체 전부 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여기 골뱅이 붙이면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전체를 가져오게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포 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 다음에 두 적어주고 포문이 끝날 때는 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1 땡땡 10 이렇게 되면 1부터 10까지 진행해라 라는 뜻이고요. 요 포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1 가져오고 2 가져오고 3 가져오고 10까지 가져오고 돈 끝낸다, 이런 거고요. 커맨드 결과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ls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줄이 나오잖아요. 그 줄 요 한 줄에 대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보도록 할게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문에 사용했던 요 조건 부분 있죠. 이 조건 부분 빼고는 뭐
돈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요. 포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while 뒤에 조건 적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서 가져온 이제 변수를 while문 안쪽에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정도까지만 해보셔도 이 문법은 딱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습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입니다. 여기 두 번째 실습이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실습 해봤죠? 예. 프로그램 설치하는 스크립트 요거 한번 해봤고, 두 번째 실습입니다. 디지털 시계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 보시고 빠르게 타이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영상 그냥 틀어 놓으시고 그냥 타이핑 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디지털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트라는 애예요. 데이트.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데이트 플러스 요거는 저도 자료 찾아서 이렇게 알아낸 거라서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우선 이제 클리어하고 데이트 플러스 퍼센트 t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다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바뀌죠.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리어하고 시간 표시하고 클리어하고 시간 표시하고 이거를 1초에 한 번씩 해주면은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시계가 되겠죠. 요게 슬립이라는 게 바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눅스에서 1초 여기 1초라고 되어 있어요. 1s 그래서 1초 동안 잠깐 잠자고 있어 라는 뜻이죠.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shell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쉬뱅 빔 배시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게 왜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to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돈 while문 이렇게 문법이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했던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네, 클리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에코는 좀 써줘야 되죠. 달러 하고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서브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브쉘 적어주게 되고 명령어 쳐주는 거죠. 네, 플러스 퍼센트 t 하면 시간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초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니까 슬립 1s 네,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하고 나올게요. 저장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 바꿔줘야 되겠죠. ls 클락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행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실행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hmod u 플러스 x라고 그랬죠. u 플러스 x 클락 적어주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클락.shell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글자를 키우려고 했는데 글자가 안 키워져 가지고 시계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멈춥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다 보면 이 스크립트가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만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스크립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인데요.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check shell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ebang 넣어주고요. bin dash. 자, 그리고 나서 if 한 칸 띄고 대괄호 2개 한 칸 띄고, 자, 한 칸 띄어쓰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UID가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0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뭔지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then 적어주고 넣고, sudo root 뭐 이런 체크가 필요할 때가 있죠. exit 코드 if문 닫으려면 fi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q. 자, sudo 체크 ch 모드 해줘야 되죠. x sudo check shell. 빨간색으로 됐고요. 실행을 해보기 전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UID 있잖아요. UID를 한번 쳐볼까요? 네. UID 501이라고 돼 있죠. 501. 그래서 UID가 sudo나 root인 경우에는 이제 0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sudo나 root로 실행이 된 게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거를 체크를 해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check shell.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로그인, 지금 맥북인데요. 네, 맥북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로 로그인 되니까 sudo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udo 붙여볼까요? 자,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에러가 이번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sudo나 이제 루트 권한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UID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sudo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실습, 아규먼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 체크. 우리가 아규먼트가 제일 처음에 있었나요? 네, 여기죠. 명령줄에 이제 쉘 명령줄을 뒤에 붙는 거를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이 아규먼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1, $2 이렇게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bang,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일일이 입력을 해보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f 한 칸 띄고 또 한 칸 띄고 $샵 LT가 뭐죠? less than. 인수가 1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인수가 없다는 뜻이죠. then fi 할 때 뭔가 옵션을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옵션을 줘야 되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인수를 넣어주지 않을 때 그 사용법을 이렇게 커맨드로 남겨주면 좋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노드에서 뭔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설치할 때 이런 메시지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유저 네임, 뭐 유저네임
입력해라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을 나가야 되니까 exit 1, exit 코드가 0일 때만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게 궁금하겠죠. 네. 요게 바로 샵 붙여주게 되면은 아규먼트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네. 저장하고 나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권한 부여해 주고요. 됐죠? 아규 체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규먼트를 뒤에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 지금 아무것도 안 적어졌죠? 네. 그러니까 사용법 어떻게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법이 유저네임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에러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로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하고 샵, 예, 요 달러하고 샵 적어주는 거 아규먼트 체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실습입니다. 5번째 실습. 우리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외부 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는지, 요 A라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무슨 외부 URL 사이트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접속이 되는지, 뭐 이런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체크를 할 때 뭐 핑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핑 이렇게 핑 나가죠. 이렇게 핑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멈추려면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고요. 핑 예를 들어서 localhost.com 이라고 치게 되면은 타임아웃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핑을 사용을 해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이런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 핑을 날려보니까 쭉 여러 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localhost.com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이트 이름으로 핑을 날려보면은 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호출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핑을 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핑 옵션 중에 한 번만 쏘게끔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핑하고 이제 C 옵션이 있는데요. C하고, C는 이제 카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핑을 호출하겠다. localhost.com 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핑 날리고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좀 기다리면은 예, 이렇게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을 한번 이제 핑을 한 번만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핑을 날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이렇게 빈 줄로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줄이 있냐 없냐를 이 스크립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렇게 보니까 요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판단할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이제 없애버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핑 -c1 localhost.com 하고, 이게 리다이렉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tab null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없는 거니까 좀 우리가 기다려 보자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걸 한번 호출해 보면은 역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뒤에 대부 널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크립트 내부에서 요 핑이라는 것, 여기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L이 아니고 1이에요. 핑을 날리면은 뭔가 로그가 찍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확인했죠. 그 로그가 찍히는 것을 안 찍히게 하고 싶을 때, 리눅스에서는 모든 거를 파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메시지 찍히는 거 있죠? 예, 요 메시지 찍히는 거 자체도 뭔가 이제 파일이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를 대부 널이라고 뒤에 적어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nd는 백그라운드로 처리해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꺽쇠는 표준 출력을 얘기를 하는 거, 리다이렉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핑에 대한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 널이라는 곳에 버려버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요거만 쳤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라인이 하나 찍히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라인이 찍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바로 요 달러 물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물음표 하면은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체크라고 할게요. 실행 빈 배시. 자, 핑을 날리는데 옵션이 C 옵션 카운트 한 번만 날려라 라는 뜻이고요. 로컬 호스트, 정상적인 거하고 비정상적인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규먼트로 받자고요. 이렇게 URL 달러 1, 네, 이렇게 아규먼트로 받는 거죠. 그리고 달러 1 하고 얘를 그냥 아무 메시지도 표시하지 않고 버려버려 라는 뜻이고요. 자, if 라인이 달러 물음표 EQ 0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접속이 되면은 0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엑시트 코드가 0이 성공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고요. 네. 에코 석세스 else 커넥션 페일 그리고 fi.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체크 처음에는 이제 localhost.com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입력을 해보면 지금 코드를 제가 작성하면서 잠깐 좀 바꿨죠. URL 이걸 달러 1
엔터. 퍼미션을 안 줬나 보군요. chmod u 플러스 x 핑.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실패하는 케이스는 핑을 이제 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커넥션 페일이라고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커넥션 페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상적인 사이트인 구글을 석세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물음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그 변수하고 관련된 달러 물음표 있고 달러 샵 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UID, 달러 UID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그 리눅스에서 글로벌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변수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공부를 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에코 달러 UID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 달러 많이 쓰는 거 있죠. 패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시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걸로만 사용이 되죠. 이거 이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쉘 스크립트는 명령어 중심의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자체 내용보다는 어떤 명령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요게 핵심인 것 같고요. 쉘 스크립팅을 할 때 이제 요거 있잖아요. 서브쉘. 이 서브쉘이 또 명령어를 입력하는 커맨드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스크립팅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크립팅에 대해서, 쉘 스크립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가 그 백엔드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그 배포 서버를 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젠킨슨이라든지 뭐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쉘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서버 배포할 때 어려움 겪지 마시고요. 네. 알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네. 오늘은 배시 스크립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AWK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스크립팅을 하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